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 관세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고, 특히 또 파월이 연준 풋 없다라는 발언, 이 발언을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트럼프와의 어떤 갈등설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됐죠. 그리고 반면에 일본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과 미국 간의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점, 이런 점이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고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이번 주는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관세에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접촉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지 이 부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그 전주보다는 그나마 또 매도 규모는 축소가 됐다라는 점. 그런데 종목으로 보면 수출주들이 아직 힘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관세 대피주로 불리우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개운하게 벗어난 상태는 아니다. 조심스럽게 반등하고 밀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중요한 뉴스들부터 정리를 해보면, 관세는 이제 IT,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휴대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가 일단 유예가 됐죠. 예, 그렇게 된 데 이어서 자동차까지도 지난주에 일단 유예가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도감을 주는데, 다만 관세 이외의 부분에서 자꾸 또 충돌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은 히토류 수출 금지한다.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보잉사의 항공기를 인도받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미국을 또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고 또 중국산 해운 선박을 이용한 해운 업체들에 대해서는 뭐 또 돈을 내게끔 또 하는 그런 어떤 또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또 충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 또 이런 어떤 내용들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강약 이렇게 또 반복되는 그런 형태고, 또 지난주에는 연준이 뉴스의 중심에 섰는데, 이건 이번 주에도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로 가면 인플레이션보다 침체를 더 먼저 방어를 할 거다. 그래서 침체 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파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식시장 하락, 그것 때문에 연준이 개입한다, 그런 거 없다 당분간,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파월이 그냥 일반적으로 할 소리 한 건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뭐 파월 당장 해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이제 시장의 어떤 변동성 요인이 됐죠.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평소보다 좀 과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하고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 이후에 뭐 일단 뭐 입 바른 소리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과의 협상을 낙관하고 있다. 또 EU와의 협상도 100% 확신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트럼프도 협상을 나름대로는 좀 서두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서두르려고 하고, 또 가급적이면 자기가 모든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자기 때문에 타결이 된 거야, 이런 이미지를 또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일부 나올 것 같은데, 접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계속 전달이 되는지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긴 한데, 대부분 다 양호하게 실적 나와도 저거는 관세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니까 이렇게 돼서 뭐 긍정적인 쪽으로 별로 반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보면 뭐 설문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진하고, 또 지난주에 나왔던 일부 지역 제조업 지표도 또 부진하게 나왔죠. 반면에 이제 고용 관련된 데이터는 또 양호하게 나와서 아직까지는 소프트 데이터만 좀 부진하고 하드 데이터들은 좀 양호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날수록 실물 경제 지표들도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지표가 나오면 지금은 뭐 좋다 괜찮다 쪽보다는 그래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바라보는 측면은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모든 재료가 다 협상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그 협상 내에서도 그러니까 중국과의 과연 협상을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되고 있어서 이번 주에도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거에 시장에서 계속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뭐 주요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미국이 좀 약했고, 그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이제 TSMC
관련해서 좀 부진함,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밀린 게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 빼놓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유예한다, 이런 보도에 의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 그러니까 종목들을 보면 이제 미국이 부진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들은 좀 약했는데, 그나마 강했던 건 일라이릴리, 여기는 이제 특별한 어떤 재료가 따로 있었죠. 그다음에 유가가 최근에 좀 반등하면서 대번 에너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그 전주에 올라간 거의 절반을 다시 내주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애플도 하락, 뭐 테슬라도 하락, 마이크론도 하락.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빅테크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라고 알려져 있는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종목별 변동성이 되게 심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뭐 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수출 규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10% 중반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우회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중국 매출 비중이 30% 정도는 될 수도 있고, 또 미국이 그것까지 지금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우려로 좀 빠졌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로 바뀌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저 95달러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00달러 전에도 지지가 되고, 직전 고점 115달러를 좀 넘어가는 그런 시도가 나와줘야지, 만약에 95달러 밑으로 가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가 되면 좀 골치 아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잉이 또 빠졌는데, 중국에서 항공기 만들어진 거 인도하는 걸 받지 마라, 받아서 이제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잔금을 치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엔비디아하고 보잉에서 보는 게, 지금의 어떤 무역 갈등, 관세 정책이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까지 나쁠 재료가 없었을 텐데, 지금의 어떤 갈등이, 무역 갈등이 저런 것까지 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사실은 주식시장에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예, 그리고 애플의 주가도 최근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휴대폰 관세 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진 않았죠.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선전을 한 게, 팀 쿡이 조용히 로비를 좀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애플은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관세가 좀 면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내에서도 조금 종목들은 약간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그 외에 이제 뭐 관세 이슈 이외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종목이 그냥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을 해서 22%, 목요일이죠, 지난주. 그렇게 되면서 다우지수의 하락을 그날 하루에만, 그러니까 다우지수 800포인트 뺐거든요, 유나이티드 헬스 한 종목이.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개별적인 종목이 흔들리면서 그 유난히 낙폭이 또 과하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떤 재료에 대해서 좀 과하게 반응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컸던 한 주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 1950년 이후로 놓고 볼 때 그 상승했던 애가 59번 있었고 하락했던 애가 16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4대1 정도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연평균 상승률이 11.3% 정도 됩니다. 미국은 연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게. 그리고 연간 큰 조정이 한 번씩은 나오잖아요. 근데 연간 최대 조정폭 그 평균치가 한 13.47%,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 조정이 18.9%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저것만 따로 뽑아봤거든요. 그러니까 18% 이상 하락한 경우에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1950년 이후에 보니까 17번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간 최대 조정폭, 그해 최대 조정폭이 18%를 넘었던 경우. 근데 이제 그 해를 봤더니 하락으로 마감한 게 12번, 상승으로 마감한 게 5번. 그러니까 하락한 경우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통계적으로 보면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걸 알 거라고 봐서 어떤 판을 뒤집을 만한 어떤 정책을 과연 단계에 내놓을 거냐, 협상을 진행시키고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올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금리가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떨어지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뭐 금리가 너무 확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금리가 아직은 좀 어정쩡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국채 관련된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안전자산을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지금은 유일한 안전자산은 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미국의 국채를 좀 매도하는 거 아니냐,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일부는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바뀐 것 같다. 트럼프가 금리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바뀐 것 같다라는 설도 있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비하인드 뉴스거리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보면,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요했던 120월선에서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120월선이 사수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격차를 벌여놨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증시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거 다행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 121선을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위에 있는 61선까지 넘어가서 730을 넘겨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 대비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실제로 보면 그 이번 달 주요 국가들 증시의 궤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위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다 일부 뒤져보면 더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위에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되게 관세 전쟁은 자기네들이 일으켜놓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자기네들이 나빠. 예전에 그 1차 관세 전쟁 때는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데, 그러면 우리가 왜 상대적으로 비교 위에 있느냐? 이게 관세 우려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세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도 약해요. 근데 보면 지수를 주도한 게 방산하고 조선주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증시가 올랐던 거는 관세 때문에 그거를 비껴놨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방산과 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모멘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강한 모멘텀 속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커졌고,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지수의 영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가 최고치 근처에 주가가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를 우리가 극복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아직까지 관세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부진하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이제 선물이 돌려지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종목들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이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너무 안 사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주만 매수했거든요. 예, 2주만 매수하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매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만 해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직접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매도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 예, 매도 규모는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선물은 샀다 팔았다는데 주간으로 보면 선물이 매수였어요. 규모가 좀 작아서 애매해서 그렇지. 근데 저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 대형주들이 위가 공간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2,500이 넘겨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선물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에 따라서 관세 대피주로 가냐 수출주로 가냐, 이렇게 이제 갈림이 나올 것 같고, 그걸 또 이제 뭐 이번 주 예측해 보는 게 이제 역시 선물을 보면서 가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그 지난주 1조 원 넘게 팔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 대한 매도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우리 증시가 극복을 하고 올라간 게 아니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매수하는 게 한국전력, LIG 넥스원, SK텔레콤, 한화에어로, 그러니까 유틸리티나 통신이나 방산이나 조선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조금 그 하여튼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안도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의식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다른 쪽으로 종목 장세,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지수를 어떻게든 버텨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종목들을 보면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못 갔잖아요, 지난주에. 예, 못 갔고, 금융주가 은근히 좀 강했고, 자동차 관세 면제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를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1, 2, 3위는 부진했어요. 삼성전자 강보합, 하이닉스 3.2% 빠지고, LG에너지솔루션은 0.8%밖에 못 올라갔고, 그러니까 선물이 풀리면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지가 중요하고, 코스닥은 이제 보면 2차 전지 반도체가 좀 약하긴 했지만, 그 외 종목군들은 대부분 또 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엔터주도 괜찮았고, 통신장비도 괜찮았고, 로봇이나 뭐 제약바이오도 괜찮았죠. 조선도 당연히 강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이번 주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코스닥의 종목 장세를 계속 편승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들을 좀 살펴보면, 협상과 신경전이 계속 진행될 것 같거든요.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첫 접촉이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나라들별로 속속 진행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중국과의 신경전이 있는데 물밑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트럼프가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 주 어쨌든 이런 협상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실적 나오는데 테슬라, 아마존, 인텔 여기까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 아마 관세 관련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파월 해임 하겠다라고 막 트럼프가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트럼프는 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졌을 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깔아놔야 경기 침체에 오면 파월이 금리 안 내서 그런 거라고 이제 그렇게 좀 심어두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 연준의 어떤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금리를 대통령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해임설 관련해서는 조금 잦아들 필요성이 있죠. 우리 증시는 이제 지수 방어는 주로 대피주들 이런 것들이 하고 있어서, 근데 반면에 수출주들은 부진하거든요. 이제 전차,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주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나와줘야 시장이 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2,500 앞두고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도 올해 매수를 안 하고 있고 수출주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선물하고도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시장이 하락할 겁니다, 이렇게 베팅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수출주로 끌어올리긴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수출주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는 우리나라 어떤 부양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경이 12조 원이 될 것 같고 한국은행이 3개월 이내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선이 지금 2달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지탱시켜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 관련돼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이 워낙 많이 쏟아지는데 뭐 관련주는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 보면 되는데 경기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부양할 건지 메시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우리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번 주 정리, 백악관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확실히 뭐 비하인드 스토리 나온 뉴스들 이렇게 놓고 보면, 나바로가 자리 비었을 때 나바로가 자리 비는 틈을 타서 베센트가 이제 쫓아가가지고 트럼프를 막 설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러다가 주식시장 큰일 나니까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유예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내놓자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렇게 받은 것 같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전과 같은 어떤 강한 메시지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빅테크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언급할 건지, 그 다음에 중요한 지선 방어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월선 지지가 됐잖아요. 근데 진정한 어떤 저항대 2,500포인트, 그러니까 이거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도 있고 관세 협상 진행된다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메시지를 주면서 외국인들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 트럼프가 마음을 바꿨는데 이거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 나빠져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보유한 자산이 이제 훼손이 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정책을 바꾼 것 같다라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권 시장이 빠지면 불안정해지면서 이거를 안 좋게 봤는데, 전체 금융자산이 범위로 볼 때 트럼프가 2.6억 달러에서 6.2억 달러,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죠. 이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근데 채권이 2억 달러에서 4.4억 달러 정도 채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금융자산의 60%가 채권이고, 그리고 주식의 10%, 그 다음에 현금이나 그 외 투자가 한 3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채권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야 뭐 빠지거나 말거나 그냥 다른 걸로 커버하면 되니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채권이 급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막 급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 가격이 빠지게 되거든요. 트럼프가 가장 많이 한 자산 가치가 빠지니까 이것 때문에 좀 민감한 것 같다. 그리고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그때 채권 시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됐다라고, 또 이 사람은 되게 너무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채권 시장의 어떤 변화를 굉장히 못 견뎌한 것 같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리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채권이 있을 때 5% 금리다. 그럼 이 채권 가격은 95원이 돼요. 금리 5를 빼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3%로 돼버리면 97원으로 이제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금리가 높아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채권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너무 빠른 속도로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개입한 것 같다라는 썰이 뉴욕타임즈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권 금리가 저렇게 되고 있다라면 트럼프가 금융시장을 계속 방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었다 정도로, 그냥 비하인드로 뭐 이런 뉴스도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